안녕하세요. 21년도 경기도 식품위생직 합격생 이철규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먼저 알리기는 했죠. 제가 근데 사실 지금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사실 알리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괜히 부모님 또 부담 갖고 또 기대하실까 봐. 근데 그때 너무 필기 합격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얘기를 드렸었죠. 일단은 제가 지금 식품회사의 품질관리팀으로 근무 중인데 맨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는 일을 배우는데 조금 바빴어요.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랑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무원을 해볼까 하고 봤는데 과목도 두 과목인데 화학이랑 식품위생이잖아요. 이 두 과목이 제 실무를 보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냥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하면은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 봐야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감수해야죠. 불안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고 물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극복하는 방법을 주말 시간에서 찾았거든요. 주말에 이제 제가 조금 바싹 따라붙을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부만 살벌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주말 시간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많으면 16시간 정도 했었고 평균적으로 한 13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돼요. 머리에 좀 과부하가 오는 거죠. 과부하가 와서 조금 이제 풀리던 문제도 잘 안 외워지고 글자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공부가 좀 안 들어온다 하면은 걔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기했던 거를 들고 가서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면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유영희 선생님은 오리엔테이션이 기본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알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 노베이스였으니까. 그거를 일단 한 2배속으로 6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한 3번째부터 보면은 그게 들어와요, 귀에. 그때부터 해서 그렇게 기초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김병희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 주신 거,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이거 포인트다, 이거 외워라, 이런 점들 그렇게 한번 기본을 딱 잡고 가니까 뒤에 가는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주기율표도 보면은 병희 선생님이 주기율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런 병만한 브로마이드를 주기율표를 사가지고 집에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거를 계속 막 양치하면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자기 전에 보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좋았고 실제로도 시험 볼 때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식품위생이 오히려 저는 더 어려웠어요. 계속 식품에 이슈가 있어요. 그 연도마다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식품위생법이라는 것도 개정도 굉장히 자주 되기 때문에 워낙에 방대하고 장미 선생님이 계속 너무 열정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해서 위생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위생은 무조건 암기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려면 본인이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필기를 해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엔 책에다가 막 필기를 했었죠. 식품위생도. 근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외워지는 부분들은 따로 빼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암기가 하는 게 조금 딸려서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절대 저는 위생은 만만히 보질 않았어요. 네. 위생을 오히려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 모의고사를 안 보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모의고사도 무조건 진짜 다 틀리더라도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오히려 더 그 기본을 좀 더 단단히 다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편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보거든요. 화학이나 식품위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게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기본 문제만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문제에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방심을 한다고 하나 실수를 하거든요. 시험 볼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안 하게 하려면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려 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 선생님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닦아놓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경주마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달려라고 길을 잘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근데 장민 선생님 모의고사 너무 어려워요. 진짜 박살 났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박살이, 내가 너무 창피한 거 이거를. 이거 선생님이 확인하겠지. 저 진짜 몇 점이더라? 35점인가? 40점인가? 근데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면은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진짜 술술 풀려요. 술술 풀리면서 오히려 여유로워요. 함정을 이걸 파놨구나 라는 것도 이제 느껴지면서 여유롭게 풀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바실러스가 뭐냐, 감염독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이 바실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온 건 띡 감염독소형 이거예요. 근데 풀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푸는 거예요. 거침없이 찍는 거. 네.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스타일은 달라요. 강의하시는 스타일은 확실히 다른데 이 분들의 케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오늘 와서 뵈니까 케미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이 학생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시고 뭐 한 글자라도 막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저는 인강을 보는데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병일 선생님은 이제 툭툭 던지세요. 툭툭 그 수업 시간 중에 툭툭 던지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꿀팁이에요. 수험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꿀팁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요즘 애들은 돈 아까운 줄은 아는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른다.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툭툭 던지시는 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장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다정다감 다정다감 그 자체세요. 학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세세하게, 그러고 이제 응원까지 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힘들면 다독여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학생들을 위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실강생 같은 부분들은 이제 스터디를 짤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이제 일을 다니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처지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카페를 이용했는데 왜냐면은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충분히 나도 고민을 했을 법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몰랐던 거를 그 친구가 질문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것도 몰랐네. 나도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제가 올린 질문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질문을 확인했어요. 거기 올라온 모든 질문들. 그래서 아 이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구나. 아 나도 헷갈리네. 그럼 이제 댓글 달린 거 보고 같이 알아보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당한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저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점들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유일하게 이제 실강생분들도 그렇고 다른 수험생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 창구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 카페라는 게. 그래서 거의 항상 켜놨어요. 인강 들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 인강 틀어놓을 때도 항상 카페를 켜놨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수험 기간이 몇 년이 됐던 간에 하는 동안에는 본인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 힘든 거를 알았죠. 근데 제 선택인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제 선택에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게 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버텼거든요, 사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를 하면 안 돼. 어차피 공부는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은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친구는 뭐 6시간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조금 막 비교하지 말고 이 친구가 6시간 해서 나는 똑같이 해서 6시간 했는데 안 되면 8시간 해보고 8시간 해서 안 되면은 뭐 9시간 해보고 9시간 해서 안 되면 12시간 해보고
이 짓을 본인한테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 생활하면서 믿을 거는 나 자신과 선생님 둘뿐이에요. 그것만 믿고 가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고, 그 두 분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가시라는 거죠.